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 대신해서 오늘 하루 코너지기가 된 곽지연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방송만으로 듣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네. 굉장히 귀여우신데요. 아, 진짜요?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 잠깐 나갔다도 됩니까? 제가 오늘 하루 코너지기 맡게 된다고 해서요. 네. 나름 준비를 좀 하기 위해서 지난주 방송을 한번 다시 들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김큐님께서 아이폰 관련 얘기를 하시면서 계획적 진부화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재밌게 잘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그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지난주에 제법 알려드립니다 코너에서 우리가 네. 아이폰하고 소비자 소송 얘기하면서 이 얘기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뭔가 성능을 떨어뜨려서 신제품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소비자들이 이제 소송을 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꼭 아이폰뿐만은 아니죠. 우리가 뭐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도 왠지 모르게 약정 2년 딱 끝나면 왠지 휴대폰이 잘 안 돼요. 배터리요, 막, 배터리 특히. 빨리 닳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느낌 아닌 느낌인 건지 사실인 건지 좀 궁금하시긴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막 이런 걸로 소송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이게 경제학 쪽에서는 기업들이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원래보다 더 오래 쓸 수 있는데도 일부러 수명을 짧게 만드는 것, 이것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걸 계획적 진부화 또는 계획적 노후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제품 수명을 짧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아, 이게 굉장히 사실 오래된 논란인데 먼저 재밌는 얘기부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그 리버모어라는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가면 6번 소방서 창고, 이 창고 안에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1901년부터 지금까지 고장이 안 나고 불이 켜져 있는 백열전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120년이 넘은 거예요. 120년이나 됐어요? 네네. 오. 그러니까 이 전구가 너무 오래 켜져 있으니까 2015년도에 100만 시간을 이게 수명이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고요. 이제는 아예 관광 상품이 돼서 사람들이 그거 보러 그 도시 소방서에 오기도 하고요. 네. 아예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 등이 켜져 있는 걸 계속 방송을 합니다. 라이브로. 그래서 이게 텅스텐 필라멘트로 만들어진 백열전구라고 하는데 네. 물론 이제 190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전구의 밝기보다 훨씬 어둡긴 한데 어쨌든 간 아직 켜져 있는 거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뭐 검색 사이트 같은 데 그러게요. 가가지고 리보모 전구 이렇게 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 저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근데 백열 전구의 수명이 원래는 100년이 넘을 수 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도 100년인데 그렇다면 지금 만들어진 거는 훨씬 더 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수명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1924년도에 스위스에 필립스, 오스람,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굉장히 유명한 전구 업체들이 1924년도에 모여서 카르텔 같은 걸 하나 결성하는데요. 이때 조명의 수명을 100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카르텔을 합니다. 네. 이들이 카르텔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서를 남겼는데 나중에 이게 공개가 되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 이 수명 제한 시간을 어기면 징벌을 가하는 일종의 벌칙표도 들어가 있어서 1000시간이면 24시간으로 나누면 한 42일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계속 켜놓으면 한 40일 지나면 꺼지도록 일부러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속은 것 같기도 하고 배신감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기업들끼리 그러니까 담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기업 담합이죠. 음. 그래서 이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해서 이 전구 수명과 그 수명을 단축한 이 얘기는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어요. 네. 전구 음모 이론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2010년도에 뭐 프랑스 쪽에서 제작돼서 한 150여 개국에서 이게 상영도 됐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도에 한번 상영이 됐거든요. 환경영화제 뭐 이런 데서 한번 궁금하네요. 상영이 됐습니다. 네. 근데 꼭 이 전구뿐만 아니라 이 비슷한 사례들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미국의 이제 듀폰사라는 곳이 1934년도에 나일론을 개발합니다. 네. 나일론이 굉장히 질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게 너무 튼튼하고 끊기지가 않고 질기니까 이걸로 이제 스타킹을 만들었거든요. 나일론 스타킹. 네. 그리고는 이 질긴 걸 강조하기 위해서 TV 광고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동차가 진창에 빠져 있는 거를 이 나일론 스타킹을 묶어서 꺼내는 걸로 자동차 광고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질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굉장히 반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스타킹 제조사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듀폰은 나일론을 제조할 때
햇빛이나 공기 속의 산소하고 결합해서 스타킹 올이 쉽게 나가게 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거기다 추가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일론의 수명이 단축되잖아요. 이른바 계획적 진부화를 시행한 거고 나일론 스타킹의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는 스타킹을 신으면 아니 올이 자주 나가서 이걸 왜 이렇게 질기고 튼튼하게 만들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만들지 못한 게 아니라 안 만든 거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사용하는 제품 대부분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음, 이걸 인정하는 기업들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 기업들은 성능은 이전보다 더 뛰어나고 내구성도 더 좋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거든요. 네.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솔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만물 품질 저하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네. 이걸 요약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즘 구매하는 제품은 5년 전 혹은 10년이나 20년 전 제품보다 품질이 나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러게요. 아이폰의 성능 저하, 아이폰 외에도 우리가 왠지 모르게 잘 쓰던 물건들이 어느 순간 성능이 저하되고 고장나는 것, 이게 어쩌면 기업들의 이런 계획적 진부화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옛날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쓰시던 물건들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오래 썼다라는 얘기 듣기도 하고 실제로 가전제품들 그래요. 그냥 집에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물론 그분들이 아끼고 버리지 않고 했던 시대를 살아서이기도 하지만 더 튼튼하게 만들고 그랬었을 수도 있고 기업들의 계획적 진부화가 점점 더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어떻게 보면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튼튼하면 물건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소비를 일으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 계획적 진부화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방금 전에 곽지연 리포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팔기 위한 기업들의 뭐라고 할까요? 뭐 노력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담합이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야 기업이 못된 것들 더 팔려고 말이야 빨리 고장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화도 낼 수 있긴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정말 제품들을 한 번 사면 바꾸지 않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돌아보면 소비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쵸. 경제가 발전을 못하고 경제가 추락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획적 진부화는 우리 사회가 알면서도 용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출발이 경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때문인데 이른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숭어업 시대는 대량 생산까지는 아니었으니까 만들어서 그냥 오래 쓰면 됐었는데 이제는 제품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걸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수명을 짧게 만드는 공급의 과잉 시대를 살아나기 위한 계획적 진부화가 실행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업이 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학자들이 결국 물건을 한 번 판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이자 불안정한 경제 조건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낮은 품질과 이를 통한 더 잦은 판매 빈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이 사회를 더 풍요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요. 네. 특히 대공황 시기에는 계획적 진부화가 대공황을 끝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제품을 더 빨리 수명을 짧게 해야 우리가 많은 소비를 일으켜서 경제가 살아날 거니까 이런 주장까지 힘을 얻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의 내구성이라는 거는 물건의 수명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우리 마음의 물건의 내구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리는 거 있잖아요. 바꾸고 새로운 거 싶다라는 사고 싶다. 사고 싶다는 이런 마음들. 결국에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와 마케팅이 결합되면서 사람들의 이 심리를 계속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계획적 진부화로 물건의 내구성을 떨어뜨리고 광고나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마음의 내구성을 흔드는 방식으로 소비를 계속 일으키는 사회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계속 자주 일으켜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 경제는 결국에는 소비를 바탕으로 둔 경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뭐 기술적으로는 산업혁명으로 과잉 공급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수명을 짧게 하는 계획적 진부화도 있지만 네. 사실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 고안이 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잠깐 언급드렸던 광고와 마케팅이죠. 근데 이걸로 사람들의 소비를 더 일으키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진짜 소비를 더 일으키게 하려면 사람들의 손에 돈이 많아져야 돼요.
제가 돈이 많으면 소비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른바 신용사회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뭐 말이- 대출, 네.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 신용사회지 빚을 쉽게 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방금 전에 곽지연 리포터가 말씀해 주신 대출과 신용카드죠. 네. 내가 번 것보다 더 많이 쓸 수 있게 계속 사회가 조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2008년 금융위기, 네.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상황에 갑자기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정부가 공짜로 막 돈을 줍니다. 소비하라고. 그만큼 경제의 소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에는 상관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자원 빨리 써서 뭘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원이 뭔가 부족하고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은 한정적인데 기술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이 자원을 꽤 오래 쓰는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성장을 멈추거나 후퇴하게 되니까 경제가 다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소비는 더 늘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건은 금방 버려지게 만들고 돈 더 쓰게 만들어서 소비를 더 일으키는 거죠. 근데 점점 자원의 고갈 시기가 다가오니까 우리는 소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멈추면 더 큰 충격을 받을까 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소비가 지구를 아프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침 청취자 990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환경을 생각하면 내구성 있는 물건이 필요한 게 참 문제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흥미로운 주제였는데 네.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심각해지기도 하고 좀 심오해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면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광고와 마케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 광고와 마케팅의 기반에는 불평등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은 소비주의를 작동하는 데 도움이 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좀 확인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SNS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 나도 저런 곳에서 식사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비싼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나도 저 가방 좀 들고 다니고 싶은데 그다음에 뭐 저런 여행지에 가서 나도 사진 좀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네.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소비를 자극받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은 물질적 심리적 필요를 채우는데 자신이 없어지면 네. 더욱 물질주의로 강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불평등은 이런 불안감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자극하고 조장하는데 이 마케팅의 기본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광고는 결국엔 불평등 심화를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만 도리어 사실은 이 사회는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대안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누구도 지금 이 대안을 저희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아예 소비를 멈추자, 조금 줄이자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예 멈추는 건 불가능하니까 우리 경제가 조금은 버틸 수 있는 수준 정도만 소비를 좀 줄여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장바구니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덜어내시는 것도 맞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것들도 많이 덜어내야 되는데 말이죠.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네. 저도 김큐님한테 아이템을 이렇게 던져드릴게요. 네네. 난방비 폭탄으로 한참 시끄러웠는데요. 어제 네. 뉴스를 보니까 한국전력에서 적자가 더 커졌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전기요금 인상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전기요금 오르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분위기를 조금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은 새로울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장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작년 실적을 이제 한전이 발표한 거예요. 지난해 매출은 71조 3천억 원 정도고 영업 손실이 32조 6천억이나 나왔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사실 시장에서 한 30조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날 걸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한 1, 2조 원 정도 적자폭이 커졌으니까 더 네. 심각하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는 것이고요. 이유야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전기를 만드는 원재료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 원가를 근데 전기요금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5% 전기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늘어났다. 이 네. 얘기는 결국에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적자 줄일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도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밑밥을 까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전이 적자를 모두 해소하려면 한전 쪽에서 얘기한 게 킬로와트 시당 51.6원을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적자를 모두 요금 인상으로만 다 메울 것이냐, 이 문제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51.6원을 올 한 해에 다 올린다? 그럼 그 부담이 국민들한테 너무 크거든요. 더군다나 가스요금 폭등으로 최근에 여론이 매우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요금 인상 자제 메시지를 좀 던진 상황이라 당분간은 전기요금 인상이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은 있지만 계속해서 이 인상 압박은 진행될 거다. 올 하반기쯤에는 또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는 하반기죠. 불안감이 좀 듭니다. 네. 아무래도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는 여름에는 네. 좀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가스공사도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스공사는 좀 헷갈리실 거예요. 네. 가스공사는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51조 7천억 원, 전년 대비 88%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2조 3천억 원 나왔어요. 전년비 99%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네들 이익 내고 있네. 가스요금 그렇게 올려가지고 돈 많이 벌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스공사는 이걸 적자로 반영하지 않고요. 미수금이라는 걸로 다른 계정으로 이걸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수금을 보셔야 가스공사의 적자폭을 알 수 있는데 미수금은 한 8조 원 정도, 8조 6천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올해 9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미수금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줄었어요. 그건 4분기에 요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수금은 좀 줄었는데 가스공사도 어쨌든 간 이 미수금을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올리려고 할 것 같은데요. 여론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하루 김큐와 함께 했는데요. 네. 이해도 쏙쏙 되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놀러 오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